키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유안타증권 IR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양군 회장이 Q&A 답변 내용 중에서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FDA 허가 과정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어떤 절차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에 또 부산 쪽에서 IR 예정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를 좀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 이 1월 5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전 FDA 심사관으로 이제 CMC 관련되는 심사관으로 11년 동안 했던 이제 박준태 박사가 FDA 품목허가 신청 초기부터 CMC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해야 성인 시간이나 비용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만큼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중소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런 부분들 때문에 MO나 요런 쪽에 대부분 맡기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FDA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산 설비 관련되는 부분과 공정, 그 다음 이제 품질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 이제 CMC 부서가 이제 별도로 있는 곳도 이 제약 바이오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말 그대로 C는 이제 케미스트리, 제조는 이제 매뉴팩처링, 그 다음에 품질 관리는 컨트롤. 그만큼 대량 생산했을 때 오염 없이 임상 때 어떤 품질 그대로 유효성 안전성을 가지면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분 밸리데이션도 하고 그 관련되는 CMC 패키지에 보통 이제 NDA 신청이나 BLA 관련되는 부분을 넣을 때도 이 CMC 관련되는 문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실사를 갈 때는 이제 그 부분과 실제 이제 인스펙션이 현장에 가서 이 GMP 관련되는 부분과 미국이니까 CGMP겠죠. 그 조사관과 이 CMC 조사관과 이제 팀들이 가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FDA 품목허가 신청을 한 의약품 공장 실사 과정에서 이 GMP 심사관과 CMC 심사관이 생산 시설을 방문해서 모든 과정을 확인한다. 보통 이렇게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상황이 또 다르겠죠. 자, FDA 승인 심사 마지막 관문에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아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초기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NDA 신청에서 CMC 준비가 중요한 부분을 2019년도부터 알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CMC는 FDA 허가 심사가 중에 가장 까다로운 절차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완전성 평가, 데이터 인터그리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공장에서 제품에 대한 어떤 시험 결과를 제시할 때 했던 일련의 시험 과정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관리가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요구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기관이 데이터 완전성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어떤 모든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해당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균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불순 관련되는 부분이 되면 열을 가하는 방법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효과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이제 세포나 항체 이런 것들을 치료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CMC 절차가 까다로운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효과를 가진 바이오약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리보세라닙 대비해서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CMC 과정은 좀 더 이제 이 부분들이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인테그리티 apply to all activity라 해가지고 FDA 보시게 되면 이 drug substance 그 다음에 drug product 이거는 완제의약품이 이게 원료의약품입니다. 이걸 API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인테그리티 완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카톡방에 이제 오늘 그 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공유를 하다가 이제 여기 질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IR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녹화분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거의 한 2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의 이제 전반부는 이제 이전에 뭐 이렇게 그 IR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뭐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에 뭐 초기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이렇게 뭐 영업정을 도느냐. 그만큼 이제 국내 기관들이 리포터가 안 나오잖아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2014년, 2017년,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영업점을 돌면서 이 기업 알리기를 뭐 제대로 좀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이 성과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도 이제 2014년 전에는 제네릭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리보세라믹 관련, 그러니까 아파티닙이죠. 받아서 신약 관련되는 부분으로 R&D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에서 뭐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110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이제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을 강력히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많이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제약의 대표와 이제 뭐 한용의 이제 CTO도 참석을 해서 그 리보세라닙 이후에 포스트 리보세라닙 이후에 이제 뭐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약이 이제 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 요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소라페닙, 렘바티닙, 그 다음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이 리보세라닙과 캄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좀 시장성이 있고, 그 다음 베스트 인 클래스로 피크 매출이 2029년도에 3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2조 7천까지 갈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했는데, 이전에 설명하고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 가장 이제 근거를 들고 있는 게 임상적인 어떤 OS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로슈 제품이 등장하면서 거의 석권을 했는데 70% 가까운 어떤 점유율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OS 값도 이 한 3개월 정도 떨어지는데, 그만큼 이제 로슈 제품 자체가 이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어떤 쪽에서는 효과를 보지 좀 못하면서 중간에 이제 치료 중단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게 회사의 추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0% 초반에서 25%까지 이제 급격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리보세라믹의 캄넬주막이잖아요. OS 값도 22개월로 가장 높고, 부작용이라든지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도 없고,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쪽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키 오피니언 리더도 뭐 기대한다.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 비교 대상으로 벤치마크 회사의 뭐 인사이트라든지 뭐 베이진 에자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단식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간암 시장에서는 뭐 5%인데 미국 시장이 75%인데 중국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던 항서제약이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갔던 부분을 본다면, 이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HLB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뭐 저평가이지 않느냐, 요런 어떤 합리적인 추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75%이기 때문에 직판을 통해서 지금 마케팅 인원이 뭐 한 8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이제 9월 달에 란셋에 이 논문을 가지고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닙 이제 외에 이제 간암 허가를 만약에 이제 뭐 4월 말이나 5월 달에 받게 되면 이 간암 수술 후에 이 어주반트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바로 이제 삼성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항서제약과 뭐 했다는 이야기들을 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제 뭐 Q&A 시간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뭐, 글로벌 관련되는 뭐 질문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남 관련되는 부분에서 OS 값, 이제 저번에 이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업데이트 팔로우업이 되면서 이제 23.8개월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양곤 회장과 이제 한용의 CTO가 이야기한 게, 란셋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좀 게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연장했던 부분들은 좀 비공식적인 부분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요런 형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했고,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 3월달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항서제약 캄넬리주맙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그 12% 빠졌을 때 이때 뭐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 항서제약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베일이 나왔다 이런 뭐 소문이 나오면서 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노이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트 관련되는 이제 체크를 하면서 여기가 가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따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읽어봤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부산 지역도 이제 1월 17일에 그 유진투자증권인가요? 거기서도 좀 한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운대 쪽에서는 유한타증권에서도,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11시에서 하고 또 같은 날인 것 같은데 1시 반에는 또 이제 해운대 쪽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후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돌아서, 그러니까 요 그냥 단순히 몇 줄 넣어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음성 파일이지만 전체 이제 IR 관련되는 한 2시간 상당 되는 부분을 꼭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는 게 좀 권유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의 CMC 실사가 끝났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투자자분이 하니까 12월 달에 이제 그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은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공장 실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과정을 가냐면요. 요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FDA에 뭐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공장 실사를 하니까 CGMP 시설에서 실제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는데 세 가지를 내는데, 첫 번째 의견이 이제 No Action Indicate입니다. 요거는 그냥 뭐 합격이죠, 합격. 예, 합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나오는 게 이 VAI인데, 여기 뭐 Voluntary Action Indicator, 여기도 그냥 뭐 조건부 합격인데, 여기도 그냥 거의 뭐 적격이라고 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VAA를 이렇게 하면 요 기사가 이제 가그에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그러니까 No Action Indicator가 뜨면 그냥 합격이고요. 이 VAI가 떠도 이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자발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메일에 좀 놓으면, FDA 이제 규정하고 이제 공장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 요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조건부 이제 합격 형태니까 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되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요거 OAI. 요게 이제 Official Action Indicator인데요. 이걸 받으면 이제 기준을 위반하든지 규정 위반이 되게 되면, 뭐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요런 과정에서는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폼 팩트가 나옵니다. 이 폼 483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요 받게 되면 이제 워닝 레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와도 뭐 끝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다시 또 이제 VAI로 수정하면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OAI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Action Indicator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VAI가 많이 나오는데, 진양군 회장의 말로는 이 작년 8월달 9월달에 이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DSDP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VAI가 나왔는데, 그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에는 HLB 자기 이제 뭐
제품이니까 바로 이제 코멘트가 나왔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감내주막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협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이 HLB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제 바로 이제 그 해줘야 되는 뭐 업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랬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VAI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뭔가를 이제 수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목요일 날 했듯이 뭔가 OAI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왔듯이, 그러면 이제 페일이잖아요. 그럼 폼 이제 483이 나가고 워닝레터, 그런 어떤 루머가 들면서 좀 빠졌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쪽에 이제 참석하면서 이 항서제약의 그 참석자들이 이제 미국 가니까 뉴저지 엘레바 테라피틱스 뉴저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옮겼으니까 거기 가서 이 관련 분들을 만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게 없어 이제 보완사항을 했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달 이 정도에서 이제 결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다, 요런 어떤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실사가 끝났다는 말은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 12월 달에 끝났고, 의견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답변을 요구받아,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VA 관련되는 부분, 노 액션 인디케이터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다만, 여기도 적격이에요, 적격. 조건부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OAI 부적격을 받은 게 아닌데, 이게 루머가 퍼지면서 이제 목요일에 빠졌다. 그럼 여기 관련되는 부분을 해결한다라고 이제 항서제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달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 수정이라는 게 이 볼런터리 액션 인디케이션 관련되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의 하락 이유도 조금 이제 밝혀졌다. 그때 회의를 안 했으면 바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공지사항을 했을 거라는데 그때 못 봐가지고 공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요번 IR에 밝혔는데 금요일이라도 그냥 밤에라도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금요일에 좀 반등을 좀 하는 어떤 흐름을 봤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들만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은 FDA로부터 CMC 실사를 17번 받았다는 말이, 이제 과거에 이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이 항서제약이 FDA 많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했고, 진양군 회장의 이제 내용은 저렇게 이제 CMC 실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낮다. 요런 어떤 이야기들도 해서 최근에 어떤 주가 등락하고도 조금 이제 연계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해서 제가 또 따로, 이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타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정리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카톡방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카톡방 관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로 참여 코드 남기시면 같이 이제 제가 코드 보내드리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